온라인 수업 영상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78페이지, 179, 180 이렇게 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여러분 예고했던 대로 오늘 수업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의 수행평가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중화적정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앞에서 중화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말한다고 했죠.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하고 산이나 염기 어떤 용액이 있을 때 걔를 완벽하게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 염기 용액 또는 산 용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계산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NMV는 N-M-V-라는 이런 공식이 나왔었는데 N을 가수 당량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수라고 하죠. 그래서 염산이나 수산나트륨 같은 애들은 한 개가 녹았을 때, 1몰이 녹았을 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1몰 또는 한 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1당량, 1가 이렇게 부르고 황산 같은 거나 수산화 칼슘 이런 애들은 1몰이 녹았을 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2몰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가수는 2 해서 해당하는 그 가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해당하는 가수가 들어가게 넣어주고 예를 들어 여기 왼쪽이 산성물질이라고 치면 황산을 사용했다. 그러면 가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염기성이면 수산나트륨을 사용했다. 그러면 가수가 1이 될 거고 수치를 넣어주고 황산의 몰농도와 들어간 황산의 부피 요렇게 곱한 값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몰농도와 들어간 수산나트륨의 부피 요렇게 돼서 두 개가 완벽하게 같아질 때 다시 말해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완벽하게 같아지면 완전히 중화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적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왼편에 써 있지만 적정은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화적정은 중화반응을 이용해서 모르는 용액의 농도, 우리가 미지용액이라고 할 건데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중화반응을 활용한다. 요거 알아두면 되고 그럼 사용하는 용액은 산 또는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산성 용액의 농도를 알고 싶으면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면 되고 염기성 용액의 농도를 알고 싶으면 산성 용액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농도를 둘 다 모르는 채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알고 싶은 농도가 있으면 다른 것은 확실한 농도를 알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그런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적정 방법이 있어요. 이 표준 용액은 내가 정하면 돼요. 얼마의 농도를 짜리 용액을 쓸 건지 그래서 그 해당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들고 농도를 모르는 용액은 부피를 고정해줘요.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일정 부피만큼을 삼각 플라스크나 비커 같은 데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표준 용액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가를 측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얘의 농도는 모르는데 농도를 아는 A몰 농도짜리 농도를 아는 용액의 부피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부피는 일단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물질을 알면 당량까지, 가수까지 알게 되니까 산과 염기의 가수를 이용해서 요 NMV는 N-M-V- 요 식을 이용해서 미지용액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요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밑에 과정을 아주 친절하게 놔뒀어요. 선생님이 이 영상하고 함께 중화반응 실험을 하고 있는 EBS 링크를 같이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농도를 모르는 용액은 삼각 플라스크를 쓰기도 하고 비커를 쓰기도 해요. 보통 삼각 플라스크를 많이 쓰는데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요. 그리고 이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부피, 일정 부피. 자, 일정 부피만큼의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용액의 염산이라고 생각하면 얘 농도를 모르니까 X몰 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걔를 내가 10ml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로 언제 중성이 되었는지 중화되었는지 확인할 건데 그 지시약은 반드시 미지용액에 함께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요 삼각 플라스크에 지시약을 넣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시약이 보통 약한 산의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지시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액성의 변화를 가져와요. 실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두세 방울 정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몇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로 실험에 집어넣게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산성 용액, 지금 염산을 미지 용액으로 쓸 거니까 농도를 모르는 미지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농도를 정확히 하는 표준 용액은 어디다 넣냐면 뷰렛이라는 도구에다 집어넣어요.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뷰렛이라는 도구에다 집어넣고 뷰렛이 지금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예, 스탠드에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에다 설치를 해서 뷰렛에 표준 용액을 뷰렛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반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요. 교반기를 밑에 스탠드 아래쪽에 놓고 그 위에 미지 용액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집어넣어요. 교반기는 뭐 하는 거냐면 스위치를 올리면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요 안에 플라스크 안에 자석을 집어넣으면 자석 젖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석을 집어넣으면 요 밑에 있는 교반기에 그 형성된 자기장 때문에 자석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용액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일부러 흔들거나 유리막대로 섞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용액이 섞여지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지 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에 뷰렛에 들어있는 표준 용액을 조금씩 집어넣어 주는데 그냥 한 번에 왕창왕창 넣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여러분 나중에 뒤에 선생님 붙여놓은 링크를 보면 뭐 1ml씩 먼저 넣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ml씩 처음에는 반응이 처음부터 갑자기 중화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처음에는 일단 색깔 변화를 봐가면서 용액을 점점점 넣고 얘가 중성이 가까워지면 지시하게 색이 변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뭘 넣었나 봤더니 페놀프탈레인을 넣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지금 염산에 집어넣어서 처음에 무색이었고 얘가 중성에서 무색이에요. 그러면 중화되는 지점을 찾을 때 무색인데 어떻게 찾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색 변화가 pH가 7인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pH가 훅 증가하는 형태로 실제로 실험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시하게 색 변화가 염기성으로 확 바뀌게 되는 그 순간만 잘 잡아주면 돼요. 이게 중화되는 순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색깔이 처음에 좀 변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섞이게 되면 다시 투명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조금씩 넣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딱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색 변화로 딱 변한 그 순간 멈춰요. 순간 용액 넣는 걸 멈추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돼요. 표준 용액의 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미지 용액의 농도는 X라고 놨는데 선생님이 수산나트륨 표준 용액을 사용한다고 쳤을 때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몰농도를 1몰농도짜리를 사용했다. 실험을 했더니 여기 10ml 염산 넣고서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더니 NaOH가 5ml 들어갔더니 끝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미지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냐면 NMV는 N-M-V-니까 들어가 있는 HCl, 염산은 당량, 가수, 1가산이니까 1. 그 다음에 몰농도 몰라요. 그리고 10ml 넣었어요. 0.01L. 그리고 수산나트륨도 가수가 1이죠. 1. 지금 수산나트륨 1몰농도짜리 넣었고 실험을 했는데 NaOH를 5ml 넣었더니 완벽히 중화가 일어났다. 지시하게 색 변화를 관찰했다. 0.005.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x가 얼마죠? 0.5 몰농도. 사용한 염산은 0.5 몰농도짜리구나.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부피를 사실 리터를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몰농도의 단위는 몰퍼리터니까. 그런데 양쪽의 부피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양쪽의 단위가 같을 때는 우리가 그냥 밀리리터를 써도 계산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0.00 오히려 소수점으로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뭐로 나누면 돼요?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칠 때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식에다가 적용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중화적정에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들의 용도를 조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위에 있는 삼각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는 뭐 하죠? 보통 어때요?
액체를 담는 데 많이 사용해요. 아래가 평평하고 위가 좁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유리기구는 액체를 담아서 뭔가 반응을 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가열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해요. 피펫이라는 도구는 이름은 좀 헷갈렸는데 위에 있는 얘는 또 뷰렛이라는 애예요. 피펫은 좀 다른 거고 피펫은 여러분들 179페이지 요렇게 생긴 애예요. 자,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밑에 스포이트 앞 입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스포이트가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손으로 막고 있는데 사실 여기 끝에 피펫 필러라고 해서 이 용액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꽂아서 사용을 해요. 고무로 이렇게 펌프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사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정확한 용량의 부피를 덜어서 다른 데 이렇게 옮길 때 사용하는 장비다. 메뉴에 있는 뷰렛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뷰렛은 이렇게 생긴 도구인데 또 여기는 그림이 잘려가지고 사진이 잘려서 또 여기 180페이지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에 중화적중 실험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요게 뷰렛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이제 실험할 때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학교에 있는 교반기는 얘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얘가 교반기 삼각 플라스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생긴 여기 요 손잡이를 눌러서 요 사이에다 뷰렛을 끼울 건데 이거 뷰렛 클램프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뷰렛 클램프를 꽂아가지고 세팅을 하고 요 뷰렛에 표준 용액, 농도를 아는 용액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용액을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뷰렛 손 잡고 있죠? 콕이 있어요. 그래서 콕을 돌려서 용액이 나오게 해주는데 밑에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옆으로 보이면 실제로 용액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게 막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돌리면 구멍이 이제 뚫려서 이렇게 용액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이 콕을 돌려가지고 용액의 양을 조절하는 내려오는 용액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다.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중화적정에 많이 사용하는 유리도구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중화적정 실험을 다룰 때 유의사항은 뭘까요? 실험 장치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유리도구가 깨지지 않게 파손되면 다치니까. 그 다음에 뷰렛에 표준 용액을 담아서 거기에 표준 용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뷰렛에 담겨있는 용액의 눈금을 정확하게 보고 나중에 실험이 끝났을 때 눈금 어디까지 용액이 내려왔는지를 보고 들어간 양을 측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중화점, 우리 중화가 된 지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지시하게 색변화를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용액이 이렇게 들어갈 때 약간 색이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정말 조금씩 용액을 집어넣어서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뷰렛 콕을 잘 세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씩 떨어지게 해서 정확한 지점을 딱 잡아두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색이 되돌아가지 않고 딱 변하는 순간 용액이 들어가는 걸 멈춰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찾아줘야 된다. 지시하게 색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식으로 써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기억나죠? 공식은 뭐예요? NMV는 N-M-V- 산용액의 수소이온의 몰수, 그렇죠? 산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가 염기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와 같아지는 순간까지 표준 용액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지금 위에 선생님이 예로 얘기했던 거는 농도를 모르는 미지 용액이 염산이고 농도를 아는 수산화트륨이 표준 용액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염기성 물질의 농도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미지용액이 염기성이 되면 삼각플라스크에 미지용액이 들어가고 농도를 아는 표준용액이 산이 되면 또 걔가 뷰렛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 된다. 이거 알아두면 돼요. 중화점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중화점은 중화 반응에서 산이 내놓는 H+의 양과 염기가 내놓는 OH- 양이 같아지는 지점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 지점을 어떻게 찾냐 하면 지시하게 색깔이 딱 변하는 그 순간으로 딱 찾아준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의문이 생기죠. 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자, 선생님이 여기 지금 띄운 이 그림은 중화 적정을 했을 때 pH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보면 강산 강염기 뭐 어느 지시약에 사용가요? 근데 지금 여기 pH가 7이 한 이 정도예요. pH 7이 한 이 정도인데 강산으로 시작해서 강염기를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면 여기가 산성으로 pH 낮게 시작해서 pH가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뭐 하는 구간이 있어요. 갑자기 점프하죠. 중화가 딱 일어났을 때 pH 7에서 멈춰서 뭐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왠지 중화 반응을 하면 pH가 이렇게 완만하게 갈 것만 같은데 실제로 강산이나 강염기 같은 걸로 실험을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pH가 급격히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산성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다가 약간 염기성 변화를 나가다 갑자기 훅 중성을 지나서 염기성으로 딱 넘어가는. 그러면 중성이 정확하게 된 요 pH 7 지점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이용하면 여기 pH 7 넘어간 지점, 염기성 부분에서 색깔이 변하는 페놀프탈레인의 경우 중성은 무색이긴 한데 어차피 순간적으로 염기성으로 확 pH가 바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에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pH가 완만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처럼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강산의 강염기 HCl에다 NaOH를 넣으면 넣을수록 pH가 점점 증가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완벽하게 중화가 되죠. 완벽하게 중화는 pH 7이죠. 이 지점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점은 지시약의 색변화를 찾는데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해도 어차피 점프하죠. 여기까지 찾는 요렇게 딱 점프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약의 색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 순간으로 색이 다 변한 순간으로 잡아줘도 중화되는 지점을 찾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리고 사실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랑 뭐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죠. 왜 어쨌든 pH 점프가 이렇게 일어나는지는 선생님이 pH를 계산하는 각각 포인트에서의 pH 계산하는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링크를 올릴 테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보고 그게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중화 반응했을 때 pH가 처음부터 쭉 변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순간에 변하는 기울기가 이렇게 확 변한다 급격하게 변한 점프한다 약한 애들을 사용했을 때는 약간 완만하게 갈 수 있어요. 약한 애를 사용했을 때는 pH 점프가 좀 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 다 약한 산, 약한 염기를 썼을 때는 진짜 앞에서 여러분이 예상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렇게 되는 거랑 흡사한 모양 급격한 점프 구간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중화적정 곡선을 볼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강산 강염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형태의 그래프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네. 화학 1에서는 중화적정 곡선을 그리거나 하는 게 막 등장은 안 해요. 네. 어쨌든 중화적정을 할 거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지시약의 색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찾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왜 페놀프탈레인을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염기성 색인데 왜 이걸 우리가 중화점으로 찾는가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 구하기. 우리는 중화적정을 염산하고 수산나트륨 가지고 할 거예요. 식초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방법은 요 179, 180에 있는 방법하고도 약간 흡사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다룰게요. 자, 준비해야 할 실험기구 뷰렛, 표준용액 집어넣어야죠. 스탠드, 뷰렛을 설치해야죠. 그리고 밑에 봤지만 요 피펫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피펫을 쓰는데 간단한 실험에서는 그냥 스포이트를 사용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뷰렛에 용액을 부을 때 뷰렛에 용액을 붓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깔때기를 올려놓고 깔때기를 통해서 부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지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보통 집어넣어서 실험을 해요. 물론 비커에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플라스크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용액이 섞이는 게 좀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교반기라는 걸 쓴다고 했어요. 이걸 뭐 자기 교반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교반기에 이게 자석을 이제 플라스크 안에 자석을 넣고 교반기를 스위치를 오면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용액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교반기 안에 교반기가 돌아갈 때 자석이 섞어주는 그 자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석이 저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자석젖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거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할 거니까 적정할 용액 이게 미지 용액이에요. 미지 용액은
시판되는 식초를 묽힌 용액이고 표준 용액은 내가 정하면 되죠. 나는 수산화트륨을 수용액으로 할 건데 너무 진한 용액을 쓰긴 좀 그러니까 0.1몰 농도를 쓰겠다. 이거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을 써줄게요. 화학실험에서는 BTB보다는 페놀프탈레인을 더 많이 사용해요. 특히나 강한 염기성 물질을 이용해서 중화 적정을 하는 경우에는 페놀프탈레인이 좀 더 적절해요. 자, 그랬을 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이 몇 몰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적정할 용액 속의 H+의 양은 우리가 그걸 식초 용액의 농도를 모르니까 뭘 이용해요? 다른 용액, 농도를 아는 용액, NaOH 쓴다고 했죠? 거기 안에 있는 OH-의 양으로 계산해 줄 거다. 그래서 그 표준 용액에 들어있는 OH- 양은 그 표준 용액의 가수.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수산화트륨 가수가 1이겠죠. 그리고 몰농도 얼마짜리 쓸 거라고 했어요? 0.1 몰농도짜리 쓰고 이제 실험을 하면 얼만큼 내가 실험에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부피가 나오겠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모된 표준 용액 안의 OH-의 몰수를 구하면 그게 용액 안에 들어있는 H+의 몰수와 같아진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할 건데 아세트산은 CH3COOH 일가산이죠. 그러니까 적정할 용액 속에 있었던 H+의 양과 아세트산의 몰수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몰수를 여기다 적용해주고 걔의 질량으로 가려면 몰이 뭐였어요? 몰.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걔의 질량은 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되죠. 1단원에서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 질량을 구하고 그다음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할 건데 아세트산의 함량은 식초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식초. 식초 몇 그램 안에 아세트산이 얼마나 있는가 퍼센트 농도로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실험은 시판되는 식초, 여기 식초 되게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냄새가 엄청 나겠지만 어떤 식초를 3ml를 피펫으로 정확히 측정해서 걔가 몇 g인지 질량을 재요. 질량을 측정한 식초를 증류수를 집어넣어서 전체가 30이 되게. 자, 3ml였는데 30이 되게 묽혔어요. 몇 배 묽혔어요? 10배 묽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면 묽혔으니까 농도는 묽게 만들었으니까 10분의 1만큼의 농도가 되게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뷰렛과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의 용액을 넣을 건데 아까 농도 모르는 애를 여기다 넣고 농도 아는 애를 여기다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뷰렛에는 뭘 넣어요? 농도를 아는 표준 용액. 지금 이 실험에서는 선생님이 표준 용액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0.1 몰농도짜리 NaOH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넣을 거고 삼각 플라스크에 뭐 넣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미지 용액. 지금 농도를 모르는 애는 누구였죠? 식초였죠? 그래서 2번에서 식초에 증류수 넣은 식초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시약은 어디다 넣는다 그랬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지시약은 어느 용액에 넣느냐? 미지 용액에 넣어준다. 페놀프탈레인을 이 식초 용액, 묽힌 식초 용액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색깔은 식초는 산성이니까 여전히 투명하겠죠. 뷰렛과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용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뷰렛에는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 우리 표준 용액은 0.1 몰농도짜리 NaOH 수용액이었어요. 이게 들어있어요. 표준 용액을 농도를 알고 있는데 모두 알아야 돼. 부피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뷰렛의 처음 눈금을 정확히 읽고 점점점 뷰렛에서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용액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지시하게 색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거예요.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으니까 처음엔 무색이었는데 중화가 되면 급격하게 염기성의 pH를 띠게 된다고 그랬죠. pH 7을 거쳐서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해요. 색 변화를 더 잘 관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닥에 흰 종이를 깔면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용액의 색이 완전히 변하면 뷰렛 꼭지를 잠그고 눈금을 정확히 읽어서 얼마나 실험에 들어갔는지 참여된 걸 아는데 원래는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번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모된 뷰레스욕의 용액 부피 1, 2, 3에 뭐 예를 들어 값을 일단 주면 예를 들어 한 26, 28, 27 뭐 이렇게 됐다. 평균은 27ml가 되겠죠.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식초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볼 수 있어요. NMV는 N-M-V- 이용하면 되죠. 농도를 알고 있는 NaOH 수용액은 1가 염기고 걔 농도 얼마로 잡았어요? 0.1 몰농도짜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표준용액 직접 만들 건데 농도는 조마다 약간씩 다를 거예요. 선생님 제시하는 대로 만들면 되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안내문 나눠준 거 있지만 1학기 때 우리 1단원 할 때 표준용액 만드는 방법 배웠어요. 그거는 공부해 와야 돼요. 그건 실험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표준용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과 거기에 원하는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오세요. 자, 여튼 그리고 지금 실험을 해서 부피는 27ml죠. 그러면 1000분의 27L 이렇게 들어갔죠. 아세트산도 역시 1가산이니까 1. 그리고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세트산을 얼마 넣었다고 했냐면 처음에 30ml 되게 만들었죠. 아세트산이 아니라 식초죠, 식초. 식초를 물켜서 10배 묽게 만들어서 30ml 되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 사용한 식초용액의 부피는 1000분의 30이겠죠. 그러면 M'의 몰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M'이 0.09 몰농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10배 희석한 용액의 몰농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식초는 그거보다 농도가 10배 진하겠죠. 그래서 그냥 식초는 식초를 3ml만큼 덜었는데 그 3ml 덜어서 30ml로 만들었을 때가 0.09였고 3ml만 있을 때는 그거의 10배나 진한 용액 0.9 몰농도의 농도를 가진 용액일 것이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트산 함량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0.9 몰농도니까 식초 1리터 속에 성분인 아세트산은 0.9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0.9몰은 몇 g이에요?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알아야겠네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60 나와요. 그러니까 아세트산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아세트산의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만큼 얼마? 54g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 1리터 속에 아세트산이 54g 들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 함량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체 식초의 질량분의 아세트산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식초 1리터가 몇 g인지를 알면 되겠죠. 근데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밀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식초의 밀도가 1g/ml라고 가정을 하면 식초 1리터는 1리터는 1000ml죠? 몇 g이에요? 1000g인 거예요. 그래서 식초 1000g 속에 아세트산이 54g 들어있는 비율로 함량이 결정이 되겠죠? 몇 %예요? 5.4%. 아세트산의 함량은 5.4%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식초 속에. 그러면 이게 맞는지는 내가 실험에 사용한 식초에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의 함량 퍼센트 같은 성분표를 보면 되겠죠? 그렇다. 여기서는 막 식초를 희석해서 사용하고 막 이랬으니까 좀 복잡한 거고 우리가 실제로 실험할 때는 미지용액 염산이 주어질 거고 그 미지용액 염산을 여러분이 만드는 표준용액 수산나트륨을 가지고 중화 적정을 해서 농도를 찾아내는 이런 식의 실험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밤마다 진도가 약간 달라요. 밤마다 진도가 약간 달라서 선생님이 교과서 177, 181 요거의 영상을 먼저 올려놓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수업 시간에 한 반도 있을 거고 이거를 아직 안 한 반도 있을 건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갈 부분이에요.
온라인 기간 동안에 반마다 수업 일정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진도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똑같이 갈 수 있게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직접 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하는 거에 차등은 없게 그렇게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